333페이지에 이제 배열과 포인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 배열이 나와 있어요. 근데 배열만 볼 건 아니고 이제 포인터를 배열이 어떻게 호환돼서 쓰나 이거를 한번 지금 살펴볼 거고요. 배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동일한 자료형의 방을 여러 개 만들 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만약에 변수로 쓴다면은 방을 갖다가 이제 몇 개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뭐 A, B. 이렇게 되면 이제 A라는 방과 B라는 방 두 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방이 아니라 인트형으로 방을 한 2000개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뭐 잡을 수는 있죠. 계속 쓰면 쓸 수 있어요.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콤마 C 쓰고 D 쓰고 해가지고 계속 2000개 쓰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잡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A로 이렇게만 잡아주면은 2000개 방이 C 언어는 어차피 이제 배열의 첨자가 0부터 시작하니까 0부터 1999까지 2000개의 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어떤 그죠? 변수를 잡아서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배열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배열은 어떤 차이점, 어떤 그 특징은 있어요. 2000개의 방이 생기더라도 그 2000개의 방의 자료형은 다 똑같아요. 인트. 2000개 방 중에서 뭐 1000개는 인트형이고 뭐 500개는 캐릭터고 500개는 뭐 더블형이다. 이건 안 돼요. 그냥 다 똑같은 형으로. 그래서 그건 이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동일한 자료형을 갖는 자료들의 리스트를 배열이라고 한다. 순서에 해당하는 배열의 각각의 요소들은 하나의 변수로 취급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원 배열, 뭐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3차원 배열은 사실 잘 쓰지는 않고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많이 쓰는데 1차원 배열을 가지고 처음이니까 구분하는 것을 정확히 그 다음에 배열과 포인터가 사실 호환이 되거든요. 배열과 포인터는 호환이 가능해요. 호환. 그래서 배열로 만들어 놓은 것도 포인터로 그 값을 뺄 수 있고 포인터로 만든 것도 배열로 뽑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배열과 포인터가 어떻게 호환이 되나? 일단 밑에 이제 뭐 배열 선언되는 모습 보시면은 배열 형식 자체가 자료형이 들어가고 배열명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개수 몇 개, 방 몇 개 잡을 거냐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초기화 예를 보시면은 int a5 5개의 방을 잡아놨고 거기다 이제 1, 2, 3, 4, 5 값을 넣은 거죠. 그럼 A 0번 방에는 1, A 1번 방에는 2 해가지고 A 4번 방에 5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저장되는 모습은 밑에 이제 어떻게 저장된다. 이걸 한번 이제 써놓은 것이고요. 이제 그걸 볼 게 아니라 배열과 포인터를 한번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int 일단 이제 B하고 별표 P를 잡은 거거든요. 그럼 요건 이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B라는 것은 요 옆에 이제 잡은 데다 얘기를 할게요. 그럼 잡히겠죠? 분명 어딘가요, 공간. 이거 좀 밑으로 써놓을게요, 그냥. 끌리지 않게. 좀 이따 배열도 쓸 거니까 배열을 위쪽에 쓰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포인터 변수다라고 그냥 원래 표시는 안 들어가지만 그냥 보기 편하게 제가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B라는 거는 일반 변수예요. 일반 변수. 둘 다 이제 주소는 있을 거예요. 가상으로 얘가 주소가 뭐 예를 들어서 100번지고 얘는 뭐 200번지다. 가상으로 잡아 놓을게요. B라는 건 일반 변수기 때문에 요 안에는 이건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문법이에요. 여기는 값만 낼 수 있어요. 값. 주소가 아니라 값만 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값이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주소를 넣어서 써야 될 때가 있거든요. 주소를 넣는 변수를 따로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포인터 변수예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일반 변수는 여기다 주소를 못 넣어요. 값만 넣을 수 있는데 포인터 변수에는 값은 못 넣어요.
여기 무조건 주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요걸 잘 구분해 놓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교재 써 있죠. 분명히 써 있는데 보고 그냥 넘기면은 실제 나중에 이제 이거를 뭐 문제를 풀거나 이제 코드를 볼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체킹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B라는 건 일반 변수고 별표를 쓴 거죠, 앞에다. 선언할 때 변수 앞에다 별표 쓴 거. 이건 포인터 변수예요. 그럼 포인터 변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일반 변수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 값을 넣을 수 있는 거고, 포인터 변수는 값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넣을 수 있다? 주소를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에다가 B를 그냥 뭐 B에다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B에다가 5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수 선언과 동시에 값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B는 지금 5잖아요. B를 P에다 넣어라. 여기다 5를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P라는 포인트 변수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주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면요. 이건 오류예요. 오류가 나요. 에러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써야 되냐면은 B를 그냥 넣을 수 없구나. 그럼 뭘 넣어야 되지? B에 주소를 넣으면 될 텐데. 왜냐면 포인트 변수는 주소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B에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쓰면 주소가 안 들어가니까 기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앞에다가 %를 딱 써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얘가 말하는 것은 B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이 %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주소 연산자예요. 써놓으세요. 주소 연산자. B의 주소. 그럼 B의 주소. 100이죠? 100을 P에다 넣어라. 그럼 만약 여기 100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B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소를 넣는 이유는 가리키려고 넣는 거예요. 그게 포인터 변수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배열이랑 포인터 변수의 호환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뭐냐면은 일반 변수와 포인터 변수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 봤고, 그래서 실제 이제 포인터 변수에다가 어떤 거를 삽입을 시켜야 되냐, 넣어야 되냐, 이걸 한번 살펴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까지는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배열을 한번 잡아볼게요. 좀 위로 써서 이게 좀 작게 쓸게요. 똑같아요, 지금 교재에 있는 거랑. 배열로 이제 1, 2, 3, 4, 5를 썼어요. 그럼 여기 이제 A라는 배열도 하나 잡히겠죠. A라는 배열도 방번호가 이제 0, 1, 2, 3, 4.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걸 적으실 때는 지금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거는 정확히 쓴 거죠. A0, A1, A2 정확히 쓴 건데 다 쓰려면 좀 너무 이제 불편해지니까 A라는 배열의 0, 1, 2, 3,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주소가 있다. 여기 주소가, 여기 처음 시작 주소가 뭐 3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값이 이제 들어가 있죠. C 언어 계열은 첨자 번호가 무조건 0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라고 잡으면 5개의 방이 잡히잖아요. 그럼 0부터 4까지 잡히는 거죠. 이게만 1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부터 9까지. 그죠?
이렇게 잡혔어요. 이 상태에서 좀 전에 이걸 한번 우리가 썼었어요. P에다가 n%B를 넣은 거죠. 그랬더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게 이 상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뭘 넣고 싶냐면은 포인트 변수가 배열을 가리키게 한번 하고 싶어요. 배열. 그럼 이제 이건 그냥 여기 100 들어있으니까 바꾸면 되니까 P에다가 뭐 넣으면 되겠어요? A를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는 n%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게 A라는 애는 배열명이거든요. 이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어요. 정확히 얘기한다면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는 상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A 이꼴 300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배열명은 그냥 배열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A라는 배열명 자체가 이 배열의 시작 주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를 쓸 필요가 없어요. n%를 안 써도 A는 그 자체로 그냥 300이란 번지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00에서 300으로 변할 거고, 그럼 이 포인트 변수는 더 이상 B를 가리키지 않겠죠. B를 가리키지 않고 이 포인트 변수는 누굴 가리켜요? 여길 가리키겠죠. A 0번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A 0번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잘 봐보세요. A 0번방과 별표 P잖아요.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이 1이잖아요. A 0번방의 값이 뭐가 돼? 1이 되거든요, 지금. 1이잖아요. 1 들어있잖아요. 호환이 가능한 거, 이제. 여기서 별표 P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별표 P.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또, 심지어 별표 A라고 써도 돼요. 호환이 가능하다니까요. 배열과 포인터 변수가. 배열과 포인터가 호환이 가능해요. 심지어 이렇게 써도 돼요.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A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P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P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P. 포인트 변수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G도 P도 0, 1, 2, 3, 4 똑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포인트 변수 배열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printf로 A 0번방 출력해도 1이 나오는 거고 별표 P 출력해도 1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보기 편하게 쓰기 위해서 뭘 쓸 거냐면은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A1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포인터 쪽을, 배열과 포인터 쪽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별표 A 플러스 1로 생각을 하면 돼요. 같은 거예요. A에다 1을 더해서 그때 값이나 A의 1번 값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변형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걸 변형할 수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밑에다 쓸 때 A 1번 방은 별표 P 플러스 1. 이게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연습해 놓으세요. 별표 A 플러스 1 다 같다는 거 이게. P 1.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요것도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도 나도 이걸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P 플러스 뭐 넣고 싶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별표에 A 플러스 뭐를 이제 아예 붙이고 싶은데 여기다 뭘 넣으면 될까요? 이거 또 하나 더 써볼게요. A 2번 방의 값은 별표 P 플러스 2번이랑 같은 거고 이꼴 별표
A 플러스 2과 같은 거고, 그죠? 맞죠? 근데 P2번 방도 같은 거예요.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뭘 넣으면 좋을까요? 여기다 0 넣으면 돼요. 그죠? 여기다 0 넣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열과 포인터가 호환이 된다는 것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근데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A1번 방은 별표 A 플러스 1로 쓸 수 있잖아요. P1번 방도 별표 P 플러스 1로 쓸 수 있죠. 똑같은 의미예요. 둘 다.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P0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별표 P로 쓸 수 있지만, 별표 P로.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0을 붙일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이렇게. P 플러스 0. 그래야 보기가 편하고 문제 풀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항상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푸는 거예요. 요거를. 배열. 포인터 문제도 배열 기준으로 풀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거는 이걸로 고치고, 이렇게 들어간 건 이렇게 고치고, 다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수행되는 거.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게 배열과 포인터. 그래서 이제 이걸 이동시키는 것까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걸 지금 보면 너무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까지는 보지는 않고요. 일단 배열과 포인터는 요 정도까지 모양 한번 볼게요. 그죠? 요 정도까지 볼 거니까 일단 이제 배열의 모습 확인하시고 뒤에 포인터 볼 때 거기도 이제 포인터랑 배열의 모습이 이제 호환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호환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1차원 배열 갖다가 일단 문제를 이제 뭐 많이 내요. 많이 내고, 이제 2차원 배열도 넣을 수 있는데 2차원 배열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2차원 배열은 이런 행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표처럼. 그죠? 행열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크기가 커질 뿐이지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죠? 뭐 그런 형태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열과 포인트 한번 모양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배열이 어떤 거다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포인터 변수. 포인터 변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값을 넣을 수 없어요. 포인터 변수는 값을 넣으면은 오히려 이제 오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포인터 변수는 반드시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주소. 그죠? 주소가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포인터하고 배열이 호환은 가능하지만 일단 요건 좀 다르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배열명은 배열명도 주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사실은 상수예요. 상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배열명이 아까 A가 300이었다. 이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A는 300에서 다른 값을 가지지 못해요. 그죠? 왜냐면 상수니까. 근데 포인터 변수라는 것은, 포인터 변수는 말 그대로 뭐가 돼요? 변수잖아요, 변수. 포인터 변수는 변수잖아요. 얘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열명은 처음에 300이었어요. 300이라는 상수였다. 그럼 절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포인터 변수는 변수기 때문에 이 안에 100이 들어있다가도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필요하던 200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넣었다가 또 여기서 만약에 나는 또 다시 뭐 B로 고치고 싶어. 아니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보세요. 하나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서 P에다가 이거 어때요? 가능한가요? P에다가 A2를 넣는다.
가능한가요? A2는 뭐예요, 지금? A2는 A의 2번 방은 3이라는 값이죠. 그죠? 값을 포인트 변수에 넣으면 오류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능한 문자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걸 가능한 문자로 만들려면 주소 연산자가 필요하겠죠. A 2번 방의 주소를 P에다 넣어라. 그죠? A 2번 방의 주소를 P에다 넣어라. 그럼 P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번에? P가 여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얘 주소 모르지만 뭐가 들어가겠죠, 주소가. 들어가고 얘가 어딜 가리켜요? 얘가 가리키는 곳은 A 2번 방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보면은 좀 약간 고급 수준까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2022년 1회 문제 같은 경우도 이 C 언어 코드를 굉장히 그 수준을 높여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전산직 공무원 9급, 뭐 7급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보 처리 기사 문제가 있고, 물론 이제 전산직 공무원이 훨씬 더 공무원 시험이니까 문제 어렵잖아요. 저는 이번에 프로그램 언어 활용이죠. 우리 4과목 정보 처리 기사 문제를 딱 보면서 그 코드 문제 있죠. C 언어. 이거 지금 전산직 공무원 문제를 보고 있나?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그죠? 전산직 공무원 문제보다 더 어렵게 놨어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P가 아까 여길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때는 0, 1, 2, 3, 4였잖아요. 똑같이. 근데 P가 여길 딱 가리키는 순간 P는 포인터 변수는 그래요. 항상 딱 가리키면은 왼쪽은 못 봐요. 항상 오른쪽만 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번호가 어떻게 들어가냐. 얘는 여기부터 시작이잖아요. 얘가 보는 건 요만큼이거든요. 지금 딱 요만큼. 이걸 0, 1, 2로 본다고 치는. 이렇게 본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 상태가 딱 되면은 A 2번 방과 이 상태에서 같은 것은 P 0번 방이 되는 거예요. P 0번 방이잖아요, 지금. 앞에 거 못 본다니까요, 이게. 이걸 문제로 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포인트 하면서 가리키는 거 막 움직여 놓고서 A 2번 방과 같은 게 어떤 거냐. P가 가리키는 건 P 0번 방이 되는 거예요. P 2번 방 그럼 틀리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P가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별표 A 플러스 2로 쓴다든지 똑같이 쓰는 거니까 별표 P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 P 플러스 2로 P 플러스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A 2번 방, P 0번 방이 같은 거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A 4번 방은 별표 A 플러스 4로 쓸 수 있고 이거는 똑같은 건 뭐예요? P 몇 번 방? A 4번 방과 같은 값을 갖는 P는 몇 번 방? 2번 방. 그죠? P 2번 방이잖아. 0, 1, 2니까 지금. 그러니까 요걸 잘 써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안 써놓고 문제를 풀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정보 처리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 문제를 푸는 분들도 이걸 안 쓰고 그냥 감으로 푸는 거, 감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게 맞을 수가 없어, 사실. 그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요거만 정확히 개념 잡아놓으면요, 사실은 제어문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정확하게 푸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나온 책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 저도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예전에. 어려운 거. 저도 굉장히 어렵게 배웠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걸 잘 알아놓으시면.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쉬운 건 아니지만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럼 또 이건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별표 P 플러스 2로 쓸 수 있는 거죠. 요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코드는 그래요. 내가 이제 쓰면서 이렇게 좀
갖고 논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포문도 마찬가지예요. 포문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변수에 못 들어가는 이렇게 갖고 놀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실력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써보세요. 봐. 이렇게 지금 썼던 거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보고 따라 쓰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거 하나 그려놓고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써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이제 뭐 이렇게 필기해놨거나 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요거까지.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내용 자체 포인터 배열과 포인터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해보신 다음에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마 이제 학습하기가 훨씬 더 여러분들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 내용 여기까지 확인해 볼게요.